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이게 2015년 6월 29일 날 시가총액이 26조까지 갔습니다. 45만 5천 원을 보였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 주가는 18만, 오늘 종가죠. 18만 3,500원이고 시가총액은 11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반토막보다 더 난 거네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알아보죠. 이 뉴스는 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던 2015년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탑5 부자 재산의 합계는 40조 원이고 1위가 이건희, 2위가 서경배. 이게 아모레 퍼시픽 그 최대 주주잖아요. 그 CEO면서 회장인. 그 다음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 이런 순이다. 이렇게 발표가 났을 정도로 대단했었죠. 지금 이 보시고 계신 게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를 딱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비교해 봤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의 이제 2019년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매출 비중의 90%가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이나 그 선록차, 차 사업이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LG 생활건강은 화장품이 한 60%, 그 다음에 생활용품이 20%, 음료가 한 2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다라는 게 이렇게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화장품에 너무 몰빵이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11월 27일 벼랑 끝에선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희망퇴직도 받는다. 그다음 파격 인사를 한다. 그래서 한우물 전략, 한우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화장품만 냅다 파는 전략이죠. 이걸 대수술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총체적 난국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화장품의 이제 최대 매출처가 면세점이랑 백화점인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면세점 뭐 거의 이용 못하죠. 백화점도 이 대면 쇼핑, 오프라인 쇼핑들이 다 이 방문 판매도 그렇고요.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뭐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57% 반토막 넘게 감소했고 해외 사업도 뭐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 기사도 LG 생활건강은 화장품, 생활용품, 식음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그래서 한쪽이 어려울 때 한쪽이 끌어주고 이러한 시너지를 냈다라는 건데 아모레 퍼시픽은 오프라인,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 브랜드숍을 기반으로 화장품 사업에만 너무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모레 퍼시픽이 이렇게 화장품에 몰빵한 이유가 또 있다고 하네요. 아모레 퍼시픽의 전신이 바로 태평양 그룹인데요. 이 80년대 태평양 그룹이 그때는 뭐 대다수 대기업들이 다 문어발 확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문어발 확장, 사업 다각화, 요즘은 문어발 확장이라는 표현 많이 쓰나요? 우리 8, 90년대에는 다 문어발 확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문어발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사업 걸친다는 뜻이.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해서 패션, 증권, 뭐 보험, 은행, 광고업, 건설, 스포츠까지 태평양이 야구단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실패를 해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접고 그 25개를 계열사를 거느린 대형 그룹이었는데 모든 걸 다 접고 화장품 한우물만 파기로 했다. 그때 서경배 회장이 이제 뭐 30대나 이쯤 됐었겠죠. 어렸을 텐데 당시 거의 망할 뻔했다 하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매각하고 한우물, 화장품만 하는 한우물 전략을 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내놓으면은 팔린다. 그리고 이게 K뷰티랑 맞물려 가지고 그 2015년에 주가 시가총액 26조 원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17년에 사드 보복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중국인들 유커라 그러죠. 그게 안 오니까 플랜 B가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때 당시에는 한 8,500억까지 영업이익을 냈는데 지금은 뭐 4천억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널을 너무 등한시했다라는 게 이제 얘긴데, 지금 방문 판매나 아니면 로드샵, 오프라인 쇼핑에만 너무 치중했다. 그래서 온라인 채널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온라인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MCN 기업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점들이나 이런 데를 효율화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축소하겠다 이거죠.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이 MCN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멀티 채널 네트워크. 여러분들은 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뭐냐 봤더니 뭐 별건 아닙니다. 결국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뭐 아프리카 TV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00만 구독자니 뭐 10만 구독자니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그 소속사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 소속사가 바로 MCN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혼자서 하기에 좀 벅찬 게 있잖아요. 카메라맨도 필요하고 뭐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MCN 회사들이 생겨서 이러한 그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있다 그러면은 요 밑에 다이아 TV라고 그러네. 다이아 TV. 이게 바로 MCN이고 양띵 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트레저 헌터라는 MCN이 봐주고 있고 철구는 아프리카 TV, 도티는 뭐 저희 애들도 좋아하던데요. 도티라는 데는 MCN인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0여 개 넘는 MCN 회사들이 있다고 해요. 자, 보시고 계신 거는 에이모 증권사에서 나온 19년 분기별, 그다음 올해 20년 분기별 매출 이익이랑 그 다음에 연도별 매출 이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5.3조 매출했고 작년에 5.6조 매출했는데 올해는 뭐 완전히 그냥 1조 몇천억이 까졌네요. 4.4조 정도 매출할 거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5조대를 회복할 거고 내후년 2022년에 5.8조를 매출할 거다. 여기 보면은 올해를 보죠. 이게 추이가 비슷한데 그 4.4조 매출하면 2.7조는 국내고 1.7조는 해외입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 비율은 60대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영업이익이 2016년 영업이익이 제가 8,5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사드 보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5천억을 넘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4,800억, 작년에는 4,300억 줄고 있고 올해는 그냥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1,800억 정도예요. 근데 보면은 이 국내 영업이익이 3,000억 넘다가 올해 이제 1,800억 된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화장품이 확 줄었어요. 오히려 생활용품이 오히려 돈을 좀 벌었네요. 근데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게 큰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 사업이 있어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 밀어줬다 이거죠. 해외는 전체가 적자가 났어요. 특히 적자가 난 거는 기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해외 지역의 유럽과 북미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뭐 원래부터 마이너스 40%에서 뭐 마이너스 10%를 출렁출렁 하고요. 북미는 계속 적자네요. 이게 이제 에이모 증권사의 그 과거 정리고 2021년과 22년은 이 증권사의 추정치예요. 그래서 이 A증권사가 DCF 밸류에이션을 했는데요. DCF 밸류에이션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발점은 세후 영업이익입니다. 세후 영업이익을 이렇게 쫙 깔고 뭐 올해 1376억 나올 것 같고 내년도는 3000억, 2022년엔 4000억, 뭐 5000억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감가상각비, 현금의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운전자본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빼주는 거죠. 운전자본이 감소하면 더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그 캐펙스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현금의 지출이기 때문에 빼주고.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오죠. 그럼 이게 쭉쭉 나왔단 말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5년에 3,563억 원은 2020년 말 현재로 이제 현가를 때리면은 0.75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560억에 그 5년 후에 3,560억은 올해 말 기준으로 2,665억이 된다. 그래서 이게 프레젠트 밸류란 말이죠. 프레젠트 밸류를 요 21년부터 25년까지 더했네요. 요 5개 동그라미 단친 5개를 더하니까 이제 1조 3,840억이 나오네요. 1.4조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연구 성장률은 뭐냐? 2026년 프리캐시플로우가 나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2026년부터 이게 1.6%씩 프리캐시플로우가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 보면은 그 2026년 시점에 9조 정도 됩니다. 그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2026년부터 지구 멸망하는 날까지 그 무한대의 캐시플로우를 2026년 현재의 캐시플로우로 현재 가치를 뽑아보면은 9조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2020년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0.72를 곱하면은 이게 7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조 더하기 연구가치 7조 하면은 이제 8.5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온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밸류. 거기에다가 이제 현금, 이게 두 개가 현금인데 현금 한 1조를 더해주고 그다음 현금을 더해주면 이게 이제 총 기업 가치인데 이게 채권자한테도 가고 주주한테도 간다 그랬죠. 그럼 채권자한테 가는 몫은 빼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가는 몫이 4,800억이니까 빼주면은 이제 9조가 나온다. 그럼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눠주면은 19만 원. 그래서 결국은 19만 원이 목표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권사들 컨센서스는 20만 원입니다. 참고로. 밸류에이션 한 군데 증권사 또 하나만 보고 가죠. 이 증권사는 이제 멀티플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한 밸류에이션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보통 EV EBITDA나 P 레이쇼를 쓰는데 이거는 그 두 가지의 짬뽕인 것 같아요. 그 세후 영업이익을 썼습니다. EBITDA를 쓴 것도 아니고 단기 순이익을 쓴 것도 아니고 21년 내년도 예측되는 세후 영업이익이 2,660억인데 거기에 이제 그 멀티플 40배를 곱해서 이제 이게 얼마입니까? 10억 원이니까 10.6조 원의 가치가 나온 거죠. 근데 이 40배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그 멀티플이에요. 내년도 영업이익 대비 세후 영업이익 대비 그 영업가치 그 배수가 한 40배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7조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아모레퍼시픽이 보유한 현금 2,150억이랑 투자부동산 이건 언제든지 매각 가능하니까 뭐 현금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요 두 개인 7천억을 더하면은 11.4조 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유통주식수로 나눠주면은 이게 20만 원이다. 그래서 20만 원이 적정 주가, 목표 주가다라는 게 이 B증권사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권사 컨센서스는 20만 원이고 오늘 종가는 18만 3,500원입니다. 뭐 거의 그 증권사 컨센서스까지 도달한 것 같네요. 예, 오늘은 그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한번 밸류에이션 해보았고요. 예, 얼마나 사업 다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LG생활건강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한번 보았습니다. 예,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